방금 LAFC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팬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손흥민을 왜 이렇게 쓰는가? 오늘 결국 후반 4분 살라자르의 위험한 플레이 이후 감정이 폭발했고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이 한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겼지만 모든 게 망가졌다. 경기 시작과 함께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킥오프 후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알라우엘렌스의 수비수 산티아고 반데르푸텐이 헤더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위고 요리스가 첫 번째 슈팅을 막아냈으나 리바운드로 흘러나온 볼을 반데르푸텐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밀어 넣으며 알라우엘렌스가 합산 2대1로 앞서가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 코스타리카 팬 1만 9천 명이 일제히 함성을 터뜨리며 경기장은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고 LAFC 선수들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LAFC는 후반 들어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51분 나단 오르다스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합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LAFC가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이후 경기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 흘러갔습니다. 알라후엘렌세는 홈팬들의 거친 응원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뒤집기를 노렸고 LAFC는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도 결정적인 두 번째 골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 교체로 투입된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강렬한 중거리 슈팅을 장렬시키며 골네트를 갈랐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터진 이 결승골로 LAFC는 2대1 승리, 합산 3대2로 8강 진출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MLS.com은 이를 두고 경기 종료 직전 터진 마르티네스의 환상적인 결승골 덕분에 극적으로 8강 진출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소셜미디어와 미국 현지 스포츠 매체들에서는 이미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겼지만 내용이 너무 나빴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트피스 실점부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불과 5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헤더골을 허용한 것은 명백한 전술적 실수입니다. 빈틈없는 수비를 자랑하며 MLS에서 4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달렸던 LAFC가 가장 중요한 원정 경기에서 세트피스 한 방에 무너져 내린 것은 치명적인 약점 노출입니다. 경기 내용에서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잦은 패스 실수와 불필요한 볼 로스트, 문전에서의 크로스가 수비수에게 걸리거나 허공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상대의 촘촘한 수비 블록 앞에서 LAFC 선수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슈팅을 무분별하게 남발했습니다. 1차전에서 28개의 슈팅을 기록하고도 단 한 골, 이번 2차전에서도 수십 차례 골문을 향했지만 정작 득점은 오르다스의 동점골과 마르티네스의 결승골 단 2골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슈팅 숫자에 비해 결정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경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결국 현재 가장 뜨거운 비판은 역시 도스 산토스 감독의 흥부듀오라는 날카로운 창을 삭제해버린 전술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과 드니브 앙가의 흥부듀오는 LAFC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선수가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리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발휘했던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스 산토스 감독은 올 시즌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 세워 팀 전체의 공격 전개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기면서 정작 부안가와의 투톱 콤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박스 안에서 직접 슈팅을 때리기보다 이 선에서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미국 현지 팬들과 해설가들 사이에서는 도스 산토스가 한 명의 스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며 손흥민과 부안가의 공격 더욱 심각한 것은 체력 소모의 문제입니다. 해발 약 960m의 고지대 경기장에서 뛰는 것은 평지와는 전혀 다른 신체적 부담을 줍니다. 고지대에서는 산소 농도가 낮아 동일한 운동 강도에서도 체력 소모가 훨씬 빠르고 다리가 빨리 풀리며 순간적인 충격에도 회복이 더딥니다. 오늘 경기에서 LAFC 선수들은 후반으로 갈수록 눈에 띄게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코스타리카 선수들은 홈 2점을 등에 업고 오히려 활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 연장전까지 끌려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연장에서 30분을 더 싸워서 패배까지 했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미 지친 선수들이 연장까지 치른 뒤 이번 주말 텍사스 원정 경기까지 소화해야 했다면 경기력 하락과 부상 위험이 동시에 폭발했을 것입니다. 이제 LAFC의 앞날을 짚어보겠습니다. LAFC는 이번 주말 MLS 5라운드로 텍사스 오스틴을 찾아 오스틴FC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오스틴 큐투 스타디움에서 3월 21일에 열리는 이 경기는 폭스를 통해 전국 중계될 예정입니다. 코스타리카에서 LA로 귀국하고 곧바로 텍사스로 날아가는 이 강행군이 체력 측면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는 두말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LAFC 입장에서는 소중한 에이스를 대표팀에 내보내야 하는 국제 매치 기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일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AFC가 진출한 8강에서는 크루스 아술과 CF 몬테레이의 16강 2차전 승자를 만나게 됩니다. 크루스 아술은 1라운드에서 합산 8대0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으로 올라온 현 디펜딩 챔피언이며 몬테레이도 합산 3대1로 진출해 성공한 리가 MX의 강호입니다. 어느 팀이 올라오든 LAFC에게는 이번 알라후엘렌세보다 훨씬 강력한 상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8강 1차전은 4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2차전은 4월 14일에서 16일 사이에 열립니다. 이후 4강은 4월 28일에서 30일 1차전, 5월 5일에서 7일 2차전, 그리고 결승은 5월 30일 단판 승부입니다. 현재 인터마이애미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8강 진출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MLS는 초조한 상황입니다. 인터마이애미는 내슈빌과의 2차전을 내일 아침 플로리다에서 치릅니다. 1차전이 0대0 무승부였던 만큼 메시가 반드시 득점을 올려야 진출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내슈빌의 수비가 만만치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내일 시애틀 사운더스와 2차전을 치르는데 1차전에서 밀러의 팀이 이미 0대3으로 대패한 만큼 4골 이상의 대역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8강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마이애미와 밴쿠버가 모두 탈락한다면 LAFC는 이 대회에서 MLS를 대표하는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구단들과 팬들, 그리고 콘카카프 사무국이 손흥민의 LAFC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LAFC가 멕시코의 절대 강자들을 상대로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가 이번 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LAFC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이 팀이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폭발적인 듀오를 잠재운 전술, 세트피스 실점 위기, 결정력 부족, 그리고 고지대에서 급격히 떨어진 체력. 8강에서 만날 크루스 아술이나 몬테레이는 오늘의 알라후엘렌세보다 몇 단계 높은 팀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지금 당장 전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직접 골문을 향해 돌진하고 부안가와 함께 맹렬하게 공격을 이끌던 그 LAFC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8강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8강에서 더 강하고 더 날카로워진 손흥민의 모습을 기다리겠습니다.